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2020년 3월 7일 오후 7시 10분. 자, 어떻게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뭐 주말이고 주중이고 주초고 별 구분 없이 온통 우울한 잿빛 하늘, 그리고 썰렁한 이 을씨년스러운 결코 봄 날씨, 춘삼월에 어울리지 않는 이 풍경이 참 너무 쓸쓸하고 기이하네요. 자, 어서 난리통이 좀 끝나고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뭐 그렇게 쇼킹하고 뭐 큰 가치가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저 이 힘없는 개인 투자자로서 그냥 한낱 얘기거리에 불과하고요. 별 의미 없는 어, 말들이니까요. 크게 뭐 이렇게 어,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 쪼가리를 적어서 봤는데요. 이게 2019년 12월 30일자, 그러니까 2019년 거의 마지막 날, 조선일보인가요? 어디 올라왔던 그 신문을 제가 어서 보고,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 놨었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몇 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타이틀이 20년 테크 기업들이 70년 미국의 패권을 잇는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 1년을 정리하는 뭐 그런 기사겠죠. 경제면에. 자,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알파벳, 그렇죠? 예, 구글이죠. 애플, MS, 뭐 이런 그 미국의 5대 테크 회사의 시가총액을 쭉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 이미 두 개 기업이 1조 달러를 넘었다. 시총이. 그리고 이제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이 세계에서 4개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 미국의 도대체 힘은 도대체 뭐냐?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그것을 보란 듯이 비웃고 오히려 더 세계에 대한 어떤 패권을 더 강화했는데 그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뭐 우리가 늘상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봐왔던 무수히 들어왔던 테크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슈퍼급의 기업들이 슈퍼 테크 기업들이 이 5개 기업의 어떤 뭐 시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합치면 미국 GDP와 비슷하답니다. 세계 경제 3위인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미국에 있는 5개 회사를 합친 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3위국 미국의 GDP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그 슈퍼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 가치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넘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두 기업이 있는데 뭐 한 몇 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바짝 추격은 하고 있으나 중국이 아무리 도전을 한들 미국의 이런 테크 관련 주도권은 당분간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면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그렇죠? 그리고 그 넥스트, 그 다음 기술에서도 미국은 패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네. 그런 기업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뭐 인도계 사람이 2명이고, 현직 CEO가요. 인도계. 뭐 거의 나머지는 뭐 유대인들 아닙니까? 아무튼 뭐, 왜 이 한국에서는 저런 기업이 하나 안 나올까요? 예, 참 안타깝죠? 자, 어, 그러나 우리가 이 글로벌한 세계에서 시대에 어떤 분이 블로그인데 또 이렇게 스크랩을 해 놓으셨네요. 자, 그래서 어, 자,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 있었고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모바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이 모바일과 플랫폼 인터넷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융합된 어떤 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산업 카테고리를 거의 대부분 돈 안 되는 영역 빼고 돈 되는 이 영역은 거의 미국의 이러한 거대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뭐냐?
그렇죠. 인터넷, 모바일, 그 다음에 플랫폼의 시대. 그 다음에 다가오는 물결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앞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전에 페이스북이 그 상장 이전에, 요 마크 저커버그 있죠, 그렇죠? 뭐 상장하기 전에, IPO 기업 공개하기 전에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네 회사의 어떤 캠퍼스라고 부르대요. 그 캠퍼스 회사의 이제 담장에 한쪽 면을 예를 들면은 뭐예요? 좀 이렇게 이쁘게 벽화를 하나 그리고 싶다. 근데 돈은 없어요, 회사에. 어떻게 했을까요? 유명한 아티스트, 예,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의 취향에 맞는 아티스트를 불러가지고, 야, 너 와서 우리 벽에 네 작품으로 좀 장식 좀 해다오. 대신 우리 돈이 없어서 현금은 없고 우리 회사 주식으로 줄게. 아직 근데 상장은 안 했어. 좀 웃기죠, 그렇죠? 제가 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작업 맡기고 뭐 주식을 몇백 주고 몇천 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치가 없죠, 당연히. 자, 근데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거기서 탄생한 비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래의 들성부른 떡잎을 미리 찾아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넣어놔야죠. 그렇죠? 따로 한쪽에 잘 정리를 해놨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면밀히 살피다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어떤 분이 브런치에 좋은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플랫폼 경쟁 시대 그 다음은 뭐냐,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뭐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체 불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에 없던 인간적인 경험을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어떤 교수님이 또 해놓으셨네요.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자, 그럼 핵심을 요약해서 우리가 한번 좀 함축을 해서 범위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전문가들의 말을 좀 이럴 때 귀담아 들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슈퍼테크 기업 중에 하나로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CEO 누가 있나요? 팀 쿡이죠. 애플의 이 양반이죠. 이 팀 쿡이죠, 그렇죠? 잡스가 그 타계하면서 일찌감치 애플의 CEO로 점 찍어놨던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애플을 아주 잘 이끌고 있고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잡스 못지않아 오히려 잡스보다도 더 그 역량이 인정받고 있는 팀 쿡이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자, 2019년 12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자, 이 잘 보십시오. 헬스케어는 인류에 대한 애플의 최대 공헌이다. 자, 애플은 이 정도쯤 되는 거대한 기업의 CEO면 그렇죠. 적어도 저 정도 어떤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죠. 자, 우리 회사는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인류에 그 공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뭐라고 보느냐? 헬스케어다. 헬스케어 쪽에서 자기들은 애플이라는 회사는 인류에 거대한 긍정적인 공헌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증강현실이 다음 컴퓨터의 플랫폼이 된다.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한번 잘 보시고요. AR이죠, 그렇죠?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말이에요. 자, 차기 이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세상의 플랫폼은 AR이 될 것이다. 팀 쿡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 아마 많은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증강현실이 최대의 핵심 기술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오락, 쇼핑, 업무, 교육 등 넓은 분야에서 이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플 워치가 있죠. 애플 워치에 심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이 건강관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의 민주화가 진전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애플을 돌이켜보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인류의 어떤 건강, 그렇죠. 헬스케어에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회사가 돼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거대한 비전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어떤 뉴스하고 신문사하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교육, 뭐 그렇죠. 교육 쪽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R이라는 이 거대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애플이 이룩하려고 하는 어떤 그 거시적인 목표를 한번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최근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것은 AR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죠. 전문가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AR, 예, 그렇죠.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위에 그러면 뭐가 얹혀질 거냐? 뭐 교육, 아까 보셨다시피 오라, 그렇죠? 쇼핑, 그 다음에 업무, 뭐 그 다음에 의료 관련 뭐 어떤 서비스들, 수많은 것들이 얹혀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헬스 데이터, 헬스케어 데이터, 헬스케어 데이터. 근데 선결돼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애플이 저런 어떤 AR을 통해서 자사의 어떤 서비스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어떤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헬스케어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이겁니다, 바로. 이 헬스케어 데이터가 너무 단편화되어 있고 복잡하고 찢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갈래갈래.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선결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 전문가분 같으신데 어디 뭐 이렇게 웹에 검색하다 보니까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헬스케어 데이터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그림을 보면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 복잡하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더라도 헬스케어 데이터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다. 갈기갈기 단편화가 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헬스케어 데이터가 예를 들면 클리니컬 데이터, 의료기관이 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 그렇죠. 일반적으로 헬스케어 데이터. 이것을 첫 번째로 떠올린다. 그렇죠. 이게 뭐 전자적으로 저장이 되면 EMR이 된다. Electronic Medical Record 혹은 EHR, Electronic Health Record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헬스케어 데이터의 가장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이겁니다. EMR 혹은 EHR 잘 눈여겨보세요. 다른 통칭으로는 클리니컬 데이터다. 클리니컬 데이터. 자, 그 다음에 클레임 데이터가 있네요. 클레임 데이터. 이 보험 청구를 위한 데이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 클레임 데이터. 그 다음에 리서치 데이터죠. 여기 보면 including clinical trial data. 그래서 연구용 데이터다. 그렇죠. 임상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치료제나 물질을 찾아내면서 만드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렇죠. 임상 실험, 임상용 데이터, 뭐 이런 거 리서치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노믹 데이터네. 지노믹 데이터. 유전체. 그렇죠. 국내에도 이런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크로젠 같은 기업이 이거 많이 가지고 있죠. 유전체 데이터를요. 어떻게 보면 연구용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노믹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나오네. Patients Generated Health Data, PGH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tient, 환자 혹은 person, 사람이 만들어내는 헬스 데이터다. 예를 들면 아까 애플이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애플 워치에 센서를 담아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심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저장을 해놨다가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게 앞으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애플이 여기다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뭔가요?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이렇게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WHO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다. 예,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자, 이렇게 지금 그 헬스 데이터, 건강 관련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종류가 많고 복잡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에, 그 빙산의 일각, 빙산처럼요. 저 소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입니다. 애플은 바로 이 데이터들과 자사의 어떤 기술력과 서비스를 접목해서 새로운 슈퍼 그렇죠 컴퍼니가 계속 되고 싶은 것이고요. 나아가서 애플 하면 아하 애플 인류의 어떤 공영에 안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런 쪽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는 뭐 특정 어떤 회사를 홍보하거나 투자 수단을 뭐 이렇게 소개하거나 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자, 최근에 이 헬스케어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요. 새롭게 일어나는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면밀히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작지만 아주 유의미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에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젊은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같은 것들이 스타트업들이 국내 굴지에 예를 들면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만지고 있는 회사들과 조인을 합니다. 뭐 거대한 병원이 될 수도 있고요. 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만지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조인을 해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요. 연합체를 만들어요. 때로는 대기업들도 여기에 덤벼들어 가지고 뭔가 일을 꾸미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르겠고 자 최근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코인기 암호화폐 쪽에 이 BSB 진영의 코인기기죠. 얘네들이 그 영국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EHR data partners with Enchain to migrate healthcare data to Bitcoin S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EHR 데이터 인코퍼레이션 아까 보셨죠? Electronic Health Record 데이터입니다. 요 기업 이름이 EHR 데이터예요. 얘네들이 엔체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처음으로.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블록체인 얘네들하고 기존의 EHR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었을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쭉 들어가서 실력이 되시는 분들 한번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요 사람 인터뷰가 나와요.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Right. You are the chief scientist at Enchain. You are the creator of Bitcoin. You are the myth, the legend. 자,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How is it going here at the conference on day 2? It's an amazing conference this year. It's alive, it's vibrant. There's more people every single time we're doing this. People who want to learn how to build on Bitcoin, how to grow their systems, how to actually the knowledge level that they are starting to impart around people is amazing. So all the new applications, the new businesses coming, it's more than I could have hoped for. Now you had a huge announcement today within the healthcare industry. 자, 여기 나오죠. 자,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어나운스먼트를 했다. 예. And that's your collaboration with PDX to create a global healthcare record, which I'm a big. 예, 거기 보세요. 자, 글로벌 헬스케어 레코드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전 지구적인 헬스케어 레코드지요. 그렇죠? 전 지구 있네. 지구 행성의 모든 사람들의 헬스케어 레코드와 관련된 코멘트가 여기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요. I would love nothing more than to show up at my doctor's office and not have to tell them everything about my past. So how did that collaboration come about? I started working on solutions for EDI a while ago.
And EDI, o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is very broken. It's an old-fashioned system. Everyone has a different protocol. There's no immutability of records, etc. So that allows people to do things like having different patient records, go to different doctors without anything being linked. And that 네,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렇죠. 아까 보셨다시피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너무 단편화가 돼 있다. 서로 링크가 돼 있지 않고 연결이 돼 있지 않고 단편화돼 있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병원에 가가지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를 찍고 MRI를 찍으면은 보통 그거 가지고 B, C라는 그 병원에 가면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안 받아주죠. 그렇죠. 새로 다시 그거 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일단은 돈이 되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야 돈이 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마다 의사가 다르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의사들마다 이 다루는 환자가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도 전혀 다르고 A라는 의사가 이 똑같은 환자를 보는 관점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와 B라는 환자가 A라는 환자를 봤을 적에 똑같은 환자를 놓고 봤을 적에 나온 데이터는 또 뭔가 다를 수가 있어요. That's some of the problem with drugs. People doctor shop until they get a solution, allowing them to get outside of the control of their physician and buy more drugs and 네. get addicted. 예, 그래서 약물 문제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약물 오남용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구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놓고 보고요. 자,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제 그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하루에 250명이 죽는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opioid crisis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of our time, with up to 250 deaths registered daily in the U.S. al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 나라에서만 이 그 약물 그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 그죠? 그 오피오이드가 뭔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 예,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거하고 사실상 전쟁을 선언했는데 이게 뭐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만 이 그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문제 때문에 하루에 250명이 죽는데요. 제가 뭐 그거 확인해 볼 방법은 없겠습니다. 헛소리는 아니겠죠. 자 아무튼간에 이 굉장히 큰 문제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본적으로 이러한 쪽에 이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글 레저를 쓰겠다. 싱글 레저를 아까 보셨다시피 의사가 이렇게 뭐 소견서를 적잖아요. 종이에다가 막 물어보고 문진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소견서를 적고 데이터를 만들 거 아닙니까? 환자에 대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그럼 이제 이거를 전자 시스템에 인터넷 연결돼 있거나 디지털화된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얹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각 주체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져서 서로 링크가 안 돼 있다. 이걸 하나로 취합해서 이러한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을 또 높이고 그다음에 오피오이드 남용 같은 문제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Creating a single ledger. 예, 싱글 레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싱글 레저 환자마다 아니죠. 그리고 병원마다 의사마다 그 다음에 이 헬스케어 주체마다 각자 이 사용하는 장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레저가 맞죠, 그렇죠? 아까 보셨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쓰는 건 또 다른 시스템, A라는 회사의 시스템, 아니면 또 뭐 보험 관련 회사에서 쓰는 그 데이터 관리 시스템 또 다르죠. 서로 호환이 안 돼요. 링크가 안 돼요. 예, 각자 따로 노는 게 자기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아주 가치가 있고 중요한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그냥 각자 자기네들의 주체들의 어떤 이득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러한 쪽에서 싱글 레저가 도입이 되면 그렇죠 통합된 어떤 장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실제로 좋은 효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And right from the pharmaceutical company to the end user. So it's going to radically change some of the different issues like people buying sort of black market legal opiates and things like that.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불법적으로 블랙 마켓에서 저런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 부작용을 알면서도 많이 쓰겠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좀 차단이 되고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의 말 같습니다. 제가 뭐 영어가 박식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거 주저리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기 플랫폼, 그렇죠. 역시 뭐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봅니다. 애플 같은 회사죠. 자, 그래서 애플을 위시한 미국의 슈퍼 테크 기업들이 차기 플랫폼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AR, 그렇죠. 증강현실 관련 쪽을 좋게 보고 있다. 특히 아까 애플의 팀 쿡 CEO는 거의 뭐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거기에 거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 인류에 대한 공헌이다. 긍정적인 어떤 유익한, 그렇죠, 영향력을 주는, 그냥 자신들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애플 하면 이제는 돈 많이 버는 기업, 세계에서 돈 영업이익이 제일 높은 기업, 삼성전자 2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쫓아가려고 해도 이제는 거의 못 쫓아갈 거예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아무튼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탐욕적인 회사, 뭐 이런 그 인식도 다수 시장에 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불식을 시키고 애플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고 더 확고히 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긍정적인 영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플은 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 그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거기에 지금 산재의 어마어마한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앞으로 그리고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그렇죠. 이것을 접목을 해서 더 나은, 더 큰 회사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보셨다시피 국내도 있겠죠. 국내는 오늘 뭐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해외에도 보면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벤처 형태의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 기반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조인해서 서로 윈윈하고, 그렇죠. 뭔가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짝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어떻게 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요,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보가 있으시면은 저한테도 좀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뭐 국내에도 이런 그 관련된 뭐 상장 회사든 비상장 회사든 아니면 여러 가지 아직은 뭐 작은 기업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뭐 전통 기반의 예를 들면 생명보험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어떤 그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뭐랄까요, 더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장 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쪽에도 우리가 면밀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굉장한 기회의 시기인 것 같아요. 미국 주가는 뭐 오르고 내리고 뭐 금리를 0.5포인트까지 내려가지고 뭐 비상시국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저러한 어떤 거대한 기업들의 수장들은요, 눈을 멀리 들고 아주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네들이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네들만큼 부자는 아니고 역량은 없지만 눈을 들어서 그네들이 보고 있는 곳을 같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쳐다보는가, 필요하다면 망원경을 이용해서라도 샅샅이 기회를 한번 찾아보고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정도로 주말에 별 시잘데기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썰을 한번 풀어봤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 비오건도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재미난 정보들이 있으면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